레알 마드리드 구단 소유권 변화 모색 중. 지분을 팔아넘길 것 같고 다 쪼갤 것 같고 얘네 돈 없나? 자, 오늘 다뤄볼 뉴스 주제 하나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소유 모델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통과 자본의 충돌 혹은 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일단 디애슬레틱에서 다룬 내용을 조금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구조의 변화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이 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드리드가 1902년 창단 이후에 소시오들, 그러니까 회원들이 구단을 소유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변경하려면 소시오들의 투표를 거쳐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클루브, 오사수나 이 네 그룹만 구조를 아직도 유지 중이에요. 원래 시작으로 가보자 그러면. 스페인의 모든 프로스포츠 클럽이 소시오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법 개정을 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스포츠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말한 네 구단만 예외적으로 소시오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은 받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걸 자부심으로 안고 운영을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 오랫동안 유지한 우리만의 어떤 자부심의 형태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로 느껴질 거예요. 전통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나라 특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잘못 건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왜 지금 레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의견은 사실 페레즈 회장님의 의견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페레즈 회장님의 의견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변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페레즈 회장님께서 내 첫 번째 임무는 소시오 소유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전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이 이슈들이 지금까지 페레즈 회장님이 말씀해왔던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페레즈 회장님은 외부 자본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이 체제 자체가 지금 구단의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을 해오고 계세요. 다른 유럽 명문 구단들은 지금 오너가 자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2024년 11월 총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다시 꺼내면서 잠재적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투표 계획을 예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항상 소시오들의 손에 남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도입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소시오로서 함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후로 페레즈 회장님이 이제 이와 관련된 회원 투표 그리고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으셨어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외부 자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진짜 구단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축구가 멈춘 적이 없다는데 이건 지금 초유의 사태인 거야. 경기장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구단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뭐 일자리는 어떡하며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됐던 시기였잖아요. 다 힘들 때 우리가 흑자를 봤던 건 경기장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딩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잘 넘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베르나베우 리모델링 비용이랑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도 힘들긴 했어. 우리가 흑자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페레즈 회장님은 훨씬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나.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축구가 멈춰도 유지가 되고 구단이 살아남으려면 더 모색해야 된다. 옵션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모펀드 프로비던스랑 스폰서십 체결을 했죠. 향후 수익 일부를 대가로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는 계약을 재협상했죠. 그리고 또 금액을 또 추가 확보했단 말이에요. 이때 저희가 미국 투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됐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라는 그 타이틀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지는 뭐 행사들, 콘서트들, 기업 이벤트들
이런 걸로 비축구 활동을 하면서 구단 운영에 안전자산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에는 그게 결과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페레즈 회장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신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말 바꿨다고 하기에는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말을 바꾸는 건 해봐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변함에 따라 그 흐름을 탑승한다. 유연한 사고를 하였다라고 보는 게 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드리드의 소시오들은 기존 회원의 자녀나 손자녀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약 10만 명의 소시오 중에서 2천 명은 소시오 대표로 선출되어서 총회에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가 결국에 구단의 자부심이고 또 정체성이고 역사고 단단한 받침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임이나 경질이나 또 선수 영입과 같은 핵심 결정권 있죠. 그런 것들은 이사회 전속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중요한 결정권들조차 외부 투자자 손에 맡겨버리면 그거는 사실 구단을 해칠 위험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디어 하나 나온 걸 좀 언급을 해보자면 구단의 축구 부분과 비즈니스 부분을 분리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구단은 투자자들에게 방송권, 스타디움 수익, 비축구 부분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또 구단 자체의 법적 소유권은 소시오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구단의 축구 부분과 비축구 부분을 나눠서 수익화를 양분화시켜 볼까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 방향성을 중심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서운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분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소시오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응원해온 이 팀과 내가 사랑하는 이 축구와 내가 생각했던 이 자부심, 나의 이 소중한 한 표, 이런 것들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외적으로 뭐 다른 수입이 늘어나는 거? 좋지. 근데 그 수입원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소시오들의 이 마음과 이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것인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구단 소유 모델을 바꿔도 페레즈 이후에 다른 회장이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갑자기 외부 자본에 막 다 밀어서 줘버려. 그러지 못하게 구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체계화하겠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길 바에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들어요. 페레즈 회장님이 이제 사실 나이도 나이시고 사실 우리 모두 아쉽긴 하지만 이만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페레즈 회장님이 영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레즈 회장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구단을 망쳐놓을지 모른다라는 게 아무래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안전선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는 거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하려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세상이 계속 바뀌기 마련이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축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축구의 세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 PL에 돌고 있는 돈의 자금의 형태를 봐요. 페레즈 회장님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점점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 이적 시장을 지켜보면서 와 이게 아예 PL과의 다루는 돈의 액수가 다르긴 하구나를 저도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우리끼리 그 끈끈한 소시오들의 권리들을 해치고 구단의 색깔이 점점 바뀌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고 이런 것들은 저도 반대입니다. 구단의 색채를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 이런 고민들과 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이 태도 그리고 움직임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클럽을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디어와 모색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들 그게 어떻게 정리돼서 나오는지에 따라 제
의견은 조금씩 더 달라지겠지만 계속 생각해보고 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구단의 행동 이라고 봅니다. 이 타이틀만 보면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 뭐 레알 마드리드 구단 소유권 변화 모색 중. 그러면 뭔가 지분을 팔아넘길 것 같고 막 지분을 다 쪼갤 것 같고 대형 자본이 들어올 것만 같고 얘네 돈 없나? 이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그쵸?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타 팀들은 아무래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고 이해하고 구단과 페레즈 회장님의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쁜 상황이 아니다. 페레즈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자금난이나 돈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팀들보다는 속 시끄럽지 않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팬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